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5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장중 2%대 하락을 보였지만 장 후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IT 전자박람회 CES 2022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지만 올해는 2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7% 하락한 2,96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1% 하락하면서 1,01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 서희건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좀 흔들림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하고 좀 틀리게 음봉이 조금 큽니다. 되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단 2,950에 좀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게 마무리를 했어요.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갔고요. 다우존스 신고가 갔죠? 신고가 돌파가 됐고 나스닥은 어제 흔들렸지만 아랫꼬리를 달면서 눌림목 정도 수준 정도로 되어 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다가 밀렸지만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괜찮은 모양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전혀 아무 문제도 없이 상승장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장에서 지금 음봉으로 저점 2,950을 도달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연초에서는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950이 안착이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고 결론은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봉이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면서 되게 좋을 텐데 음봉으로 내렸다라는 얘기는 한번 누르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르는 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냐. 그래서 1차 지지가 2,950이고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면서 2,900까지 갈 거냐. 근데 2,90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고 지금도 2,950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깨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흐를 생각이 아니고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죠. 흔들었다가 여기 보면 흔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 올리고 또 어제도 올렸다가 흔드는 척하고 다시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흔들었죠. 그 오후장에서 돌아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텐데 이거는 일단은 예상인 거고요. 2,950을 일단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깨진다? 그러면 오늘은 주식 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2,950이 깨지면.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2,950이 안 깨지고 돌아 올리면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오후장에서 이렇게 돌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장에서는 저점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깨진다. 매수는 무슨 매수입니까? 내일 또 빠질 텐데. 그래서 2,950이 깨지면 내일 또 빠지면서 2,900을 이제 지지하러 내려갈 거예요. 그 2,900까지 밀리게 되면 하루 이틀 더 빠지겠죠? 만약 2,900까지 깨지면 그러면은 조금 오바스럽긴 한데 미국 시장은 맨날 신고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또다시 혼자서 종목들만 난리 부르치면서 밑으로 다이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일단은 2,900까지 깨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2,950도 깨진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깨지게 됐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막 살까 봐. 그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브레이크 잡아드리는 것뿐이니까 일단 오늘은 2,950이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깨지면 오늘 만약에 공략을 했다. 오후장에 근데 깨졌다. 그러면 그 샀던 것들은 다시 손절했다가 내일 다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2,950의 지지는 일단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지 안 깨지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2월 달서부터 얘기하는 거 3,050을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3,050이 돌파가 돼야지 시장은 반이 바닥을 친 거다. 3,100을 돌파를 해야지 시장은 완벽하게 바닥을 친 거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지 마셔라. 절대 추격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라. 2,950까지 빠질 수 있다. 이게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2,950으로 빠질 생각이 있을란지 없을란지는 5호장까지 한번 계속 노려보시면서 함부로 덤벼 들어가지 마시고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으로 내려가면 분할 저점 매수,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구간은 그렇게 물리거나 손실이 많이 나거나 그럴 장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미국 시장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반도체하고 나스닥 오늘 밀렸지만 아래 꼬리 달린 거 봐서는 미국 시장은 오늘도 별일 없는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든 다우가 마이너스가 나든 다우가 플러스 나든 마이너스 저쪽이 마이너스 나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걔네들은 괜찮을 텐데 우리나라만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종목들도 많이 싸질 거고 그 싸진 종목을 사게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박스권 대응입니다.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정확히 박스권 대응 내지는 차별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500억대에서 1,000억이 되지 않았던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오늘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가벼운 애들 위주로 해서 폭등하는 그런 잡주 장세인데 TPC, RF세미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20% 넘게 급등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이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침부터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선 관망이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2,950선이 지지가 되는지 중요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BH가 3.3% 수익률 달성했고요. 솔브레인은 매수가 미도 달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7.2%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자, 이로써 2021년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581.6%입니다. 2021년 수익률은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2022년 첫 번째로 주신 표적 종목 서진시스템이 수익률 4.6%를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기가리에는 1.5%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RFHIC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RFHI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통신장비주입니다. 통신장비주가 작년에서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에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8개월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닥에서 모양들이 괜찮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이제 올해 말고 이제 작년 마지막 분기를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돼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기가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통신 장비주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면 되게 올해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서 에이스테크하고 그 다음에 루멘스였었나요? 하여튼 통신장비주를 추천하고 나서 걔네들이 수익률을 388%를 주고 굉장히 많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바닥 자리에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데 물론 388%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IT 섹터에서 파생하거나 순환매를 돌면 통신 장비주 쪽으로 이게 매기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이 좀 빠지기 때문에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 조정 시 싸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일단 통신 장비주를 오늘 RFHIC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싸게 공략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분석도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 자,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인 기가레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자, 어제 이제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들어가자마자 어제 장중에는 2.5%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져서 1.6%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기가레인은 반도체 장비도 합니다. 그 통신 장비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여기 16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17만 주도 들어오고 오늘도 다시 좀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면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도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돌아 올리면서 이렇게 위기상방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 때 사면은 싸게 사면 좋은데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더 싸게 내려와야 되는데 잘 싸게 내려오질 않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고 혹시나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위로 올리는 모양이 나오면 종목이 도망갈까 봐 어제 가격대에서 그냥 얼마에서 사라 이렇게 24,000원인가 2,400원인가 거기서 이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2050 쪽으로 밀리려고 음봉으로 일단은 이게 양봉으로 위로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숙였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저게 숙이니까 코스닥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도 아래 꼬리는 달리고 있네요. 그렇게 돼서 지금 종목들이 빠지고 밀리고 있는데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고 있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어제 2,400원이나 지금 현재짜리 2,380원이나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으면 지수가 양봉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서 3,030, 3,050 올라갔으면 얘도 2,500원, 2,600원, 2,700원 쪽 올라갔을 텐데 지금 음봉으로 지금 머리를 숙이면서 시장이 조정받으려고 이렇게 모양을 음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질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떨어지게 되면 2,200원이나 세게 떨어지면 2,100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대략 한 10% 정도 세게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세게 빠지면 2,100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세게 떨어질지 아니면 적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세게 떨어져서 2,100원으로 내려온들 다시 올라가면서 2,500원, 2,600원은 갈 종목이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갈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흔들리고 나서 영영 안 내려오고 영영 안 올라오고 계속 떨어질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손절해갖고 버리라 그러겠죠. 근데 그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통신장비주의 모양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이고 안 좋을 때에서는 강하고 떠 있고 수급이 괜찮은 이런 종목으로 그냥 물려 있는 것도 하나의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전략이니까 그래서 물려도 기가레인에 물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이 이제 서진 시스템이 하나가 이제 4.6% 수익이 난 게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폐역 종목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올라오면서 4.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이상 수익이 달성되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50%를 팔았으면 재수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냥. 50% 팔았으면 잘한 건데 안 팔고 욕심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버팁니까? 못 버텨요. 시장이 만약에 2,950까지 밀린다. 그럼 좀 더 밀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2,950이 깨진다. 그럼 얘도 일로 밀리겠죠. 그래서 얘도 최악의 경우는 4만 원까지 밀립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는 38,000원까지 밀립니다. 얘도 똑같이 10% 빠질 수 있는데 기가레인과 똑같이 최악의 경우라 그랬습니다. 이걸 또 좋게 해석을 하면 기가레인 10% 빠지고 서진시대 10% 빠지잖아요. 다른 애들은 20% 빠져요. 한번 봐봐요. 다른 애들이 20% 빠지나 안 빠지나. 그러니까 지수가 2,900까지 밀린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20% 빠지는데 얘들은 절반밖에 안 빠질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애들보다는 안전한데 그게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고 빠지더라도 이런 쪽으로 차라리 물려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려도
다시 들어 올리면서 61선 방향도 우상방이고 21선 방향도 우상방이고 차트 방향도 우상방이고 거래도 실려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수급이 괜찮았어요. 뭐 강하게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살금살금 샀었고 28일 날에서는 기관들이 꽤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이게 흔들리게 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아쉬운 거는 지수가 3,000원 안착을 하고 3,050을 가고 그랬다면 얘도 당연히 돌파가 돼서 46,000원, 47,000원, 48,000원 빨리빨리 올라갔을 텐데 지금 지수를 봐봐요. 지금 이제 올라가게 생겼나 지금 종목들이. 지금 종목들이 죄다 지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신고가 갔으면 다우존스를 따라가야 될 건데 나스닥을 따라가잖아 지금. 나스닥 조금 떨어졌다고. 나스닥 조금 떨어졌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밑으로 흔드는 척을 하고 있는데 아직 2,950 안 무너졌으니까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은 보유하셨다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올라오게 되면 3% 이상 수익이 나면 불안하신 분들은 절반을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99%를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를 시장이 3,050을 돌파하고 3,100을 돌파하면 그때에서는 얘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통신장비주들 모양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RFHIC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자, 얘도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이러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조정받을 때 34,000원 얘기하겠습니다. 34,000원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고 기가레인하고 서진시스템은 반도체 장비 쪽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서진시스템하고 기가레인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통신 장비로 엮일 수도 있고 전기차 반도체 쪽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쪽에는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기가레인 쪽이 좀 유리하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 뒤에서는 RFHIC도 얘도 돌파가 되면서 위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근데 모든 주식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시장이 이러고 있는데 혼자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게 있기는 있죠. 코스닥, 코스피 2,000개 중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10개 있긴 합니다. 근데 그 10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2,950을 지지를 하고 내일 양봉이 나올 때 오늘 얘기했었던 통신장비주들을 다시 공략하면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기가레인을 공략을 하든 서진시스템을 공략을 하든 RFHIC를 공략을 하든 오늘보다는 뭐가 나올 때 양봉이 나올 때 아니면 오후장에서 돌아갈 때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지금 저점 깨지려고 지금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깨지려고 막 이럴 때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오후장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거나 올라갈 때 차라리 그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플러스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통신장비주를 공략을 하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지금은 2,950을 깰까 말까 지금 세력들이 아주 장난질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깨면은 종목들이 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2,950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950이 지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저점 매수에 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RFHIC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 종목 RFHIC 만나고 왔습니다. 통시 장비주로 속하고요. 오늘 2,950이 지지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조정받을 때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인데요. SM? 네네. SM.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5%에 77,500원 너무 비싸게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비싸게 사셨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지금 예. 기관들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더 빠질 건지. 일단은 지금 모양은 더 빠질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수급이 기관들 열심히 팔고 금융투자도 열심히 팔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쟤네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버텼는데 지금 쟤네들이 판단 얘기는 이거를 SM을 주가를 한번 조정을 지금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봐봐요. 수급 봐봐요. 지금 수급 지금 TV로 보고 계시죠? 지금 수급. 지금 29일서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11만 주 매도 시작하면서 어제도 17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33만 주 매도하면서 14만 주, 5만 7천 주, 어제도 10만 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도 30만 주 매도한 이후에서 8만 주, 6만 주, 5만 주 매도하고 있는데 얘들 지금 팔고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해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들은 받아주게 되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기다려야 지금이라도 될까요? 비중을 줄이는 게 낫죠. 다는 못 줄여도. 네. 일부 조금씩은 뭐 10%라도. 그러니까 10% 줄이면 이제 75%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반등을 줄 때에서도 좀 줄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얘도 지금 3거래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 반등이 나올 때도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5일째 지금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매도가 나오겠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네. 저 같아도 제가 이제 SM 이제 만약에 대주주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만 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더블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네. 고점 있는 종목들이 죄다 빠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저 같아도 100% 수익 났으면 팔겠죠. 물린 사람들이나 지금 더 빠질까봐 조마조마하는 팔고 거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식은 비싸게 사면은 아무 대응이 되질 않아요.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주식을 대응을 하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SM의 최저점이 얼마냐면 최저점이 지금 700원이거든요. 최저점이 지금 700원인데 물론 700원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700원에 산 사람과 7만 원에 산 사람의 대응은 당연히 틀리겠죠. 700원에 산 사람들은 그냥 한가 맞을 때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게 대응 자체가 완전히 그냥 틀린 거예요. 비싸게 사면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이 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만 바닥에서 7만 원 아니더라도 4만 원, 3만 원 혹은 5만 원에 쫓아 들어갔다 하더라도 5만 원에 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흔들리게 되면 5만 원에 산 사람들은 비중을 확 줄였다가 나중에 더 빠지면은 더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는데 고점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제발 좀 올라와줘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해를 좀 여보세요? 지금 그냥 갖고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많아서 손실이 커서. 죽을 지경이네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이제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HMM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적당히 흔들리게 되면 5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적당히 흔들리면 그게 비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HMM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어디까지 흔들리느냐 이게 대중이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질 때에서는 조정 비율이라는 걸 갖는데 한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 거기서 멈칫하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웃긴 게 그럼 절반을 떨어진 다음에 바로 평 하고 올라오면서 V자 급반등하면서 수익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횡보하는 건 횡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한 번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싸게 샀다 생각하면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7만 7천 원대에서 샀을 때에서 이상하다. 왜 안 가지? 그때가 바로 손절한 자리예요. 왜냐면은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대 샀는데 왜 안 가지? 그럼 버티면 돼요. 3만 원짜리에서는 왜 안 가지? 버티면 됩니다. 근데 왜 안 가지가 아니고 지금 8만 원대에서
160%, 170%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왜 안 가지 하면은 이미 벌써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을 거니까. 비중도 5%도 아니고. 아니 비중이 5%라 그러면은 아니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쉬워요. 그러면은 6만 원 가면은 5% 더 사고 5만 5천 원 가면 5% 더 사고 5만 원 가면 5% 더 사고 4만 5천 원 가면 5% 더 사고 그래서 비중을 30% 만들어 놓고 물타기 한 것만큼 또 다시 반등 나오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비중이 85%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봤자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비중을 10% 잘랐다가 내일이라도 반등을 주게 되면 또 잘랐다가 비중을 계속 줄여가지고 가져가다가 혹시나 모를 지수가 2,900으로 밀리게 되면 얘도 쪽 밀릴 텐데 그때를 대비하자는 얘기죠. 근데 항상- 전문가님, 전문가님, 네. 이게 얼마까지 얼마까지 뭐야? 빠질 수 이렇게 안 있냐고요? 들리지? 반등 줄 수 있냐고요? 아니 얼마나 더 내려갈지 그게 제일 지금 한 6만 한 5천 원까지 내려갈까요? 6만 5천 원이요? 예, 6만 5천 원 깨질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쉽지는 않은데 근데 6만 5천 원까지는 밀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근데 더 깨지면 빠질 것 같.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 그거는 이제 수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계속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으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손절하기 지금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딱 그거예요. 손절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보유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6만 5천 원도 깨지고 5만 원도 깨지고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 때까지는 계속 밀려요. 아, 걔네들이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차익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100% 이상 수익 났어요, 쟤네들은. 팔아야죠, 그러면. 또 쭉 뺀 다음에 얘네들의 생각은 뻔해요. 쭉 빼가지고 많이 빼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손절해야지. 그러면 이제 손절하면 그때서 사갖고 올리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안 됐는데 비싸게 산 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주식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식은 좋아요. 좋으니까 작년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전망은? 전망은 좋지만 좋아도 떨어지는 게 지금 셀티론이잖아요. 엔터주가 다 떨어지던데요? 엔터주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아도 수급의 힘,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수급의 논리로 봤을 때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좀 각오를 하시고 6만 5천 원 깨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네,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기아, 기아 기아 들고 있고요. 10만 원. 아니, 저기 10% 들고 있어요. 7만 원에 10%? 아니요. 82,900원에 10%. 82,900원에 10%. 네. 자, 저의 특징은 저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전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뭐 네네. 좋게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일단은 네네. 기아는 좋아 보이네요. 네. 자, 뭐가 좋아 보이냐면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팔았다가 다시 지금 매수세가 이제부터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지수가 별로 말을 안 들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9만 원 정도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내일이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그림 그려놨던 대로 양봉이 나오면서 3천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기아는 9만 원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보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천 안착하고 3,030 가고 그다음에 3,050 가고 3,100 가고 그러면은 팔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네. 요놈의 지수가 3,050도 돌파를 못하면서 내일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좀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박스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양봉 나오고 거래 실리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좋아 보인다. 이게 왜 좋아 보이면 이제 얘는 이제 현대그룹 쪽이잖아요. 지금 현대차 쪽에서 자동차에다 막 로봇 다리를 달리고 그다음에 뭐 로봇 쪽으로 열심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뭐 기아차든 현대차든 자동차 부품주든 이쪽 애들은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슈로 CS 2022
이슈 지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8일까지라 그랬으니까 오늘 5일, 6일, 7일, 8일 전까지는 이슈를 가지고 상승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9만 원 전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움직임만 좀 살펴보면서 자기 한번 그렇죠. 볼게요. 코스피도 봐야 되고 지수의 특성을 많이 타니까. 이제 네. 코스피가 살아나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일단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내일도 모레도 제가 시장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내지는 시장이 말 안 듣습니다. 뭐 흔들립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에디슨 EV 문자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반등은 나와주네요. 어제 이슈가 있었죠. 부정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저녁 방송에서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분이 3만 원대에서 물렸었나? 하여튼 제가 여기서 상담해 준 거거든요. 12월 초중반대에서 상담해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해드렸던 얘기가 아마 상담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데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자동차 회사랑 경쟁이 있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걔네들을 차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답을 알죠. 굳이 그 답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싸게 팔았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이걸 살 거냐? 그러니까 쌍용차, 예를 들어서 이름을 쌍용차 에디슨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새로 만약에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그 차를 사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AS입니다. 또 이러다가 또 판매를 안 나와가지고 또 거래 정지되고 회사가 또 망해버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AS가 안 돼요. 그럼 불안하게 그걸 뭐하러 돈을 주고 삽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차를 좋게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면 모를까? 아직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감만 부풀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얘기할 때에서도 쌍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까 정작 인수가 되게 되면은 회사가 적자를 면해야 되는데 판매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 예상으로는 전 안 될 것 같아요. 뭐하러 그 돈 주고 그거 삽니까? 딴 거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할 거고 나오더라도 그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인수가 돼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반등 줄 때 3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팥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3만 원으로 얘기했는지 뭐 2만 5천 원 얘기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3만 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딱 3만 원 이게 정확으로 걸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3만 원을 딱 3만 700원 주고 떨어지네. 떨어지고 나서 어제에서 이제 부정 의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빨리 반등 주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도 어제 저녁에 질문하신 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질문 주신 분은 여자분이셨고 12월 달에 질문 주신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만약 그때 제 얘기를 듣고 빠져나왔다면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물린 분한테는 이거는 반등 나오면 어제도 저녁 방송에 얘기했지만 23,000원대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지금 그 조선주 수주 얘기 1조 6천억인가 1조 7천억짜리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이슈에 잘 반응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좋지 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도 그렇고. 97,000원대에서 사신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에서 수행 관점으로 보더라도 11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끊어주시는 그래서 매매적인 전략이 제일 유리하고 아니다. 뭐 나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하겠다. 뼈를 묻겠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 참아내시고 뭐 15만 원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자리까지 대신 좀 몇 년 걸리겠죠. 거기까지 뭐 보유하시는 것도 장기 투자는 괜찮은데 좀 지루할 거예요. 계속 올라가질 않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 둘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세코요. 파세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어떻게 되시죠? 예. 2,490원 10%요. 2,000원이 아니고 2만 원대 아닐까요? 맞아. 죄송합니다. 24,900원이요. 예. 24,900원의 비중은요? 10%요. 비중은 10%. 오, 그래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화드렸어요. 이게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 지금 24,900원이면은 제일 많이 물릴 때 손실이 지금 보니까 24,900원이면은 한 이쯤 되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한 36% 정도 찍혔다가 올라왔네요. 네. 자, 마이너스 36%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물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 생각했나요? 아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물렸구나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산 다음에 한 3%, 5% 물리면 아, 이거 눌림목이구나. 그래, 주식 사면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 하고 3에서 5%는 잘 버텨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 정도 물리게 되면 그때 불안합니다. 아이고, 젠장 잘못 물렸다. 큰일 났다. 이게 10% 정도거든요. 예. 그 30%, 36%면 이건 거의 뭐 희망이 다 꺾였다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30% 이상 물렸다가 올라오는 경우면 수익이 나면 일단 무조건 절반 이상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욕심이 나면 절반인데 근데 이거는 절반이 아니고 절반 이상 많이 한번 팔았다가 차라리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거래도 없이 올라가는 게 물린 자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수익에서 한번 싹 다 팔아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25,000원. 예, 죄송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맨날 그 2,400 제가 매수한 가격에 항상 제가 여기 자동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파세코를? 예. 2,490원에서 24,090원에서 25,000원에 항상 걸어놔요. 잘하고 계시네요. 매일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장난친다고 한번 들었다가 확 떨어뜨릴 때 그럴 때 잘 팔리고 물론 팔고 나서 26,000원 가면 좀 배는 아프겠지만 마이너스 36%에서 생각해다 보면은 올라와서 수익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침마다 잘 걸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걸어 놔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자, 아직 2,960이네요. 아직 2,950 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새해 복 궁금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롯데지주 4,400원. 롯데지주 44,000원? 예, 이거 굉장히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네요. 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요. 12%. 뭐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근데 저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조금. 자, 이렇게 이제 자, 차트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3조짜리 종목이에요. 네네. 뭐 롯데지주, 그러니까 롯데그룹주들이 롯데 홈쇼핑, 롯데 또 뭐 있죠? 롯데 쇼핑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치 움직임들이. 네. 그 지주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바닥을 쳐야 되는데 지금 쇼핑 관련주들도 소비주 쪽으로 해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치료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맘 놓고 여행도 다니고 소비주 다시 부각되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을 너무 성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62선 있죠? 네. 요거를 안착을 하면 그때서는 열심히 추가 매수 해도 되고 그 전까지는 뭐 바닥을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갑자기 급등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금 그럴 거 기대도 안 하죠. 갑자기 오늘 갑자기 20% 급등할 거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천천히 가져가고 결국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네.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빠졌으면 앞으로의 6년 동안 떨어질 것보다는 6년 동안은 올라가면서 7만 원, 8만 원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세요. 길게 그러면 봤을 때. 추가 매수는 그건 아직 더 있어야 되나요? 더 있어야죠. 일단은 소비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쇼핑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네. 그럴 때 하셔야 되고 그리고 61선 이게 중요합니다. 61선을 돌파 안착을 할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1년 동안 계속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횡보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한 2년만 고생하세요. 예, 그러면 실적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뭐 대기업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 않아요. 결국은 다 자기네들 살 길을 다 열기 때문에. 얘도 보면은 실적이 재작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해봤자 뭐 지난달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지금 2020년도 기준에서는 560억 했는데 지금 5,270억 해갖고 당기순이익이 8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해갖고 장사를 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움직이느냐? 그냥 회사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냥 빠진 거예요. 네, 잘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전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시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종목 RFHIC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장비주로 분류가 되고요. 지수가 2,950이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공략해보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3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1.82% 하락한 35,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 자동차 대표주, 골판지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 하락한 2,95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2% 하락하면서 1,01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2,950을 아직 안 깨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다행이에요. 2,950이 깨지면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한 2, 3일은 더 빠지거든요. 근데 안 깨진다는 것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무슨 모양을 계속 그리냐면 자, 이거는 1월 3일입니다. 첫날. 제가 연초장에서는 장난을 많이 친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들어주는 척을 하고 흔들어요. 근데 흔듦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아침에 흔드는 척을 잠깐 했다가 올리는 척을 했다가 흔들었다가 오후장에 다시 들어올리면서 끝나죠. 자, 지금도 보면은 아침에서 열심히 흔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버티죠.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다시 들어준다. 그러면 얘네들은 의도가 이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3거래 만약에 오늘 많이 들어준다면. 근데 오늘 들어주질 않고 2,950을 깬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이후서부터 2,900으로 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2,95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어저께와 그저께 했던 행위처럼 이렇게 여기를 지지를 하고 살살살살 반등 주고 올린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장에서는 싸 보이는 IT 부품주들을 분할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좋을 정도로 얘네들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척을 하면서 다시 올리고 흔드는 척을 하면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물량을 뺏어 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 종목은 수급이 좋거나 일부 종목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장까지 2,95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어제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는지 이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음봉으로 한번 떨어지니까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살살 한 4%, 3% 떨어지는 애들이 눈에 보입니다. 분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드디어 눈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일 이후에서 좋은 종목들을 갖고 나오기가 좋아졌죠. 근데 그래도 주성엔지은행은 여전히 살 수가 없어요.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은 못 주고 삽니다. 이거는 더 떨어져야 돼요. 참 좋은 종목인데 더 떨어져야 됩니다. 한 16,000원까지만 떨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도 공개 방송 없지만 신의 한 수 때에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조정받으면 괜찮다 했던 종목들이 있죠. 무슨 종목이 궁금하시면은 오늘도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서 그 종목을 분석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시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또 금방 떨어진 것만큼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지금은 1월장입니다.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장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급락 없어요. 또 쟤네들은 또 신고가 낼 일 나올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또 많이 빠졌다고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텐데
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상한가 갔었던 RF세미 이거는 난리예요 지금. 어제 상한가가 오늘 25% 또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TPC 어제 상한가 갔던 애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 6개인가 그랬었는데 나머지는 이름이 어려워갖고 제가 못 외워갖고 아마 걔네들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니까 흔들리면 저점 매수하는 건 맞지만 지수가 지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고 내일 양봉 나올 때 내일 양봉 안 나오면 또 하루 더 늦추시고 그래서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날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그러면 또다시 3에서 5% 혹은 5에서 10% 단기 매매와 스윙 매매는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예, 종목이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예, 만도요. 만도. 예, 예. 매수 6만 가격하고 7 비중은요? 예, 67,000원에 10%요. 67,000원에 10%. 예, 예. 한 5, 6개월 물려 있다가 이제 수익으로 돌리게 생겼네요. 예, 예, 예. 딱 6개월요. 그렇죠. 대충 제가 찍어봤는데 6개월인 것 같아서. 예, 예. 자, 일단은 좋아졌어요, 지금. 뭐가 예, 예. 좋아졌냐면, 자, 차트 분석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 거래가 실렸어요. 그리고 예, 예. 여기서도 횡보하다가 다시 거래가 어제 오늘 실리고 있고 그 추세도 예.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 예. 이게 IT 부품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전기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좋다 그랬거든요. 예, 예. 2차 전지는 별로예요, 지금 이치에서는. 2차 전지를 볼 게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특징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2차 전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율자동차 갖고 그동안 2차 전지 위주로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현대차나 그러니까 만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쪽 애들이 이제 그 로봇 산업으로 얘네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아세요? 그 얘기를? 예, 예. 그렇죠. 로봇 기업 인수를 했는데 현대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서 현대차에다 부품을 납품을 했던 애들이 그럼 자동차만 납품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뭘 하고 해갖고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도 되지만 거기다 자동차에다 로봇 다리를 달면은 뭐 로봇 관련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그리고 만도는 자율주행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7만 원까지 일단은 가져가 보시고요. 예, 예. 7만 원에 다시 한번 상담 받으세요. 아, 예. 네, 일단 예, 괜찮을 고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조금 밀리고 종목들이 좀 밀리지만 밀리면서 급락하고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흐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기회는 기회인데 이거를 너무 빨리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10%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천천히 2,950이 지지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저점 매수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흔들리면 기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